승윤 씨, 혹시 TBS 근처에 아는 맛집 있으세요? 저는 웬만하면 다 맛집인 것 같아요. 다 맛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맛집을 알고 있다 해도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저 혼자 다 먹을 거예요. 알려주세요. 보빈 씨는요? 저는 뭐 맛집을 많이 알고 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네.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 태국 음식점이거든요. 오.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다음에 할 게 아니라 오늘 뭐 방송 마치고 네. 같이 가시죠. 뭐 좋습니다. 가는 건 괜찮은데 그럼 계산은 해주실 거죠? 우리가 숨은 맛집을 찾았을 때는요, 이게 기분이 좀 좋긴 좋아요. 그럼요. 네. 몰랐는데 딱 들어가서 먹었는데 맛집이야. 그때 그 기분 있잖아요. 쾌감이 있죠. 네. 네네, 맞습니다. 그 숨은 맛집을 그래서 일부러 찾아다니는 그런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숨은 역사 찾기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숨은 역사요? 글쎄요, 일단 저는 숨은 역사를 찾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승윤 씨랑 역사 찾기를 좀 해보려고요. 네. 오늘 준비한 주제가 바로 숨은 역사 찾기입니다. 내가 몰랐던 역사. 어디서 찾으면 되죠? 어디서 찾아야 되나?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네네. 그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몰랐던 혹은 좀 무심코 지나쳤던 그런 역사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그리고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서울 곳곳의 역사 이야기를 영상에 담아내는 분들이신데요. 먼저 첫 번째 영상 확인해 볼까요? 오늘 저는 서울의 맨홀 뚜껑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실물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쭉 해보려고 해요. 이거는 그 1926년 경성부에서 지정한 두 번째 휘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휘장은 1918년에 최초로 경성부의 휘장을 지정하게 되고 10년도 안 된 1926년에 그 두 번째 휘장을 새로 지정하게 됐는데, 두 번째 휘장의 모양을 좀 보면 이 동그라미가 보이시죠? 요게 시가지, 그리고 요게 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북악산. 그리고 요게 밑에 있는 요 산이 남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한자 경자를 의미한다고 해요. 경자가 요 자체 모양이 그 성을 닮았잖아요. 그래서 요 휘장 하나가 경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동쪽하고 서쪽이 뚫려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1기 휘장 성벽으로 다 둘러쳐져 있어서 약간 답답한 면이 있었다고 하면, 이제 26년 단계에 가면 경성이 점점점 넓어지고 확장이 되다 보면 언젠가는 청량리나 마포정도 경성에 편입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여지를 두기 위해서 동쪽으로 가는 쪽이나 서쪽으로 가는 쪽은 이렇게 좀 튀어놓고 확장의 가능성을 이 휘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휘장을 볼 때마다 저는 기분이 좀 개운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저 휘장을 만들 당시에 시가지 위쪽 위아래로 있는 그 산자가 북악하고 남산을 상징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가지가 점점 확장이 된다고 치면 그 아래쪽에 있는 산이 남산이 아니라 관악산이나 남한산이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저 휘장을 만들었습니다. 경성이 북악과 남산으로 둘러싸여진 경성이 아니고 나중에 관악이나 남한산까지 더 확장된 경성이 될 때까지 한반도를 통치하려는 야욕을 가졌구나 라는 생각을 저 휘장을 볼 때마다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입맛이 좀 개운치가 않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섬뜩하기도 하죠. 어쨌든 저 1926년에 만들어진 휘장이, 그러니까 1기 휘장이 1918년이니까 채 10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실을 상징하는 휘장 마크가 달라진 거잖아요. 1926년 단계에 다시 저렇게 휘장을 정해야 했을까요? 정답은 바로 경성부청입니다. 지금은 서울도서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서울시의 청사이고, 경성부청사가 1926년에 완공이 되거든요. 경성부청사를 새롭게 짓게 되면서 경성부청사에 걸맞는 새로운 형태의 휘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1기 휘장이 만들어진 지 10년도 안 돼서 폐기하고 새로운 형태의 휘장을 만들어서 이 경성부청사하고 같이 세팅이 될 수 있도록 1926년에 휘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휘장은 일제강점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사용이 되고요. 하지만 일본인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휘장을 해방 공간에서 더 이상은 사용할 수가 없게 됐겠죠.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진 휘장이 해방 후 서울시의 1기 휘장입니다. 이 동그라미가 그 한양 도성으로 둘러싸여진 시가지를 상징을 하고, 요 뾰족한 거 하나가 산 하나씩을 의미를 하는데, 요거는 뭐 남산, 북악, 인왕,
낙산, 그 다음에 저쪽 성동구의 응봉, 뭐 신당동의 무악봉, 서대문의 안산, 마포의 와우산. 순서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 뾰족한 게 각 산 하나씩을 의미를 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산과 봉우리들은 대체로 강북에 위치하고 있는 산이고 1947년 단계에는 이미 그 행정구역이 청량리나 마포 쪽도 서울시에 편입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일대를 둘러싸고 있는 산들도 포함이 돼서 이렇게 휘장을 구성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성과 산으로 이루어진 휘장에서 한번 또 휘장이 싹 바뀌게 되죠. 서울시에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의 2기 휘장입니다. 요거는 태양을 상징하고, 요거는 산을 상징하고, 이거는 강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도안 3개가 모였을 때 마치 사람이 이렇게 어깨춤을 덩실 추는 듯한 이런 모양을 나타나게 되는데, 서울의 자연과 역사와 사람을 상징하는 도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1996년에 바뀌게 됐는데, 1996년이 무슨 해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95년에 전국적으로 민선 지방자치제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민선 시대를 맞아서 96년에 새로운 휘장을 정하게 되죠. 이 도안이 구성되는 방식이 경성부 1기, 2기, 서울시 2기 휘장과는 정말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이 휘장에서 제일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하는 건 바로 이 강이에요. 강. 서울시 1기 휘장까지는 도성으로 둘러싸인 시가와 산 위주로만 표현이 돼 있었는데, 뭐 60,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아시다시피 서울이 강 남쪽으로 확장되면서 도저히 그 서울시 1기 휘장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기죠. 그래서 서울시 2기 휘장에는 바로 이런 강이라는 요소가 도입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영동대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강을 주변으로 해서 서울이 얼마나 많이 개발됐는지 한눈에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지리적 변화, 공간적 변화가 아까 보신 그 서울시 2기 휘장에 일정 정도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더 이상 강북 위주의 지리적 감각만으로는 이 대도시 서울을 설명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강이라고 하는 기준이 등장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 강북과 강남의 관계를, 역사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영동대교에서 이 한강 주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서울시의 2기 휘장도 벌써 지정된 지가 한 23, 4년이 된 거죠. 그러니까 1기에서 2기로 바뀔 때까지 5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으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25년 정도 뒤에 새로운 서울시의 휘장을 정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25년 뒤에 서울은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그 서울을 반영하는 서울시의 휘장이 바뀐다면 또 어떤 형태가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시민 제작자 손용성님께서 제작을 해주셨는데요. 네. 와, 맨홀 뚜껑에도 이렇게 역사 의미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게요. 아니, 오늘 여기 오는데도 몇 개 밟고 왔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흔히 볼 수 있는 맨홀 뚜껑인데 이 안에 숨은 역사를 설명해 주시는 분 한번 모셔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나와주세요.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너튜브에서 느긋느긋의 서울 일주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손용석이라고 하고요. 2019년부터 지금까지 160편 정도의 영상을 만들어서 서울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2019년부터면은 그 2년 동안 160편을 만드신 건데, 느긋느긋이 아니라 빠릿빠릿 아닌가요? 빠릿빠릿? 빨리빨리 아니에요? 처음에는 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네. 했고요. 요새는 천천히 여유 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와, 그래도 꾸준하게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대단하시네요. 아니, 근데 영상 너무 재밌게 흥미롭게 봤는데, 맨홀 뚜껑이라는 이 소재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태어나서 맨홀 뚜껑을 뭐 매일 보는데도 그렇게 유심히 본 적이 그러니까요. 정말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거기에 어떤 의미가, 특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려 하지조차 않았었는데 어쩌다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저도 특별한 계기는 없고요. 그냥 원래 산책하는 걸 좋아해서 걸어 다니다가
어느 날 이제 바닥에 놓인 맨홀 뚜껑에 휘장, 문양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찾아봤는데 마땅한 내용이 없어서 그러면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고 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아, 굉장히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서 좀 약간 독특하다는 얘기 많이 듣죠. 사프사프하시죠? 네. 야, 이게 맨홀 뚜껑을 연구하는 사람 나 처음 봤어, 진짜. 아니 아무리 그리고 그래도. 조사 이렇게 한번 찾아봤는데 없으면 그냥 없나 보다 하잖아요. 근데 이거 내가 정리해봐야겠다고. 대단하세요.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찾아보시고 정리를 해보셨을 텐데 이 맨홀 뚜껑과 역사와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정확히는 맨홀 뚜껑 자체보다는 그 맨홀 뚜껑 위에 새겨져 있는 그 휘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 서울특별시와 관련한 휘장에 관심이 많아서 그걸 좀 중심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네. 1918년 일제강점기 당시에 경성부 1기 휘장이 최초로 제정이 됐고 그 다음에 1926년, 1947년, 1996년에 이제 변경이 됐는데 제가 운이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휘장에 새겨진 맨홀 뚜껑 실물을 전부 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4개를 다 찾으신 것도 진짜 신기한 일인데 그러니까요. 못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신기한데 100년 된 그 맨홀 뚜껑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도 신기해요. 네. 바뀌지 않고 교체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튼튼하네요. 네. 저도 그래서 거리 돌아다니면서 그 현장에 맨홀 뚜껑이 남아있는 게 너무 신기해서 예. 그걸 확인하려고 좀 서울을 열심히 돌아다닌 것 같아요. 아니 그 돌아다니면서 맨홀 뚜껑만 봤을 그 모습을 상상을 하니까 야 이게 아니 계속 보면서 다녔을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네, 바닥만 보면서. 바닥만 보면서 네. 왜 또 그렇게 또 상상을 하세요? 아니 상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우리가 영상에서 보긴 했지만 정확하게 또 한번 구분을 해주세요. 그 맨홀의 역사, 그 휘장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1918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경성부 휘장은 그 모양이 그 성벽을 형상화한 그 원형 무늬 안에 네. 한자로 수도 경자를 배치를 해서 경성부를 굉장히 좀 직관적으로 표현한 휘장입니다. 그리고 1926년에 경성부 2기 휘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경성 시가지를 표현한 그 원형 위아래로 외산자를 배치를 했는데요. 그 위쪽의 산자는 그 지금 서울의 북쪽에 있는 그 북악산, 북한산을 의미하고 그 아래쪽에 있는 산자는 지금 남산과 관악산을 의미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에 본격적으로 서울시의 휘장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1947년 휘장을 보면 그 가운데 동그라미가 있는데 그게 서울 시가지고요. 그리고 그 시가지 주변으로 해서 서울의 팔대산, 북악산, 인왕산, 남산, 낙산, 안산, 와우산, 무악봉, 웅봉을 상징하는 팔각이 두르고 있는 형태인데 이거는 아마 거리에서 좀 쉽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1996년 제정이 돼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휘장을 보면 그 해, 그다음에 서울의 산, 한강이 표시돼 있고 그게 전체적으로 어우러졌을 때는 그 신명나는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한 그 휘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1996년에 만들어진 휘장이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그럼 앞으로 이제 또 달라지겠죠? 혹시 지금까지 이제 그런 걸 많이 보시고 하셨으니까 네네.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바뀔지? 휘장의 사용 연한이 공식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어서 언제 어떻게 바뀐다고 확답은 못하지만 그냥 재미삼아서 네. 상상의 나래를 펴보면 서울시 1기 휘장에서 2기 휘장으로 바꿀 때까지 50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2기 휘장이 사용된 지가 딱 25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앞으로 25년이 지나면 공교롭게도 2045년이 광복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고 2047년이 서울시가 성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여서 얼추 비슷하게 그 시기가 맞아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25년 뒤에 서울이 어떻게 바뀔지 또 바뀐 서울의 모습을 새로운 휘장이 생기면 또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하게 될지
상상을 해보는 것도 뭐 또 다른 재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아, 근데 지금까지 이제 여러 그 맨홀 뚜껑을 보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오래된 거는 그 100년 된 거 그 예, 보신 예. 거잖아요. 네. 경성부 1기 휘장이 새겨진 맨홀인데요. 뭐 제작 연도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한 100년 정도 된 맨홀 뚜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올해 4월에 그 맨홀 뚜껑을 처음 봤는데 네. 그 전에 이제 사진으로만 접하다가 네. 서울역 걸어가는 길에 저도 모르게 시선이 이제 차도 쪽으로 갔는데 네. 거기에 그 맨홀 뚜껑이 있어서 아니, 진짜 일부러 반가우셨겠다. 가신 게 아니라 정말 우연히 보신 거예요? 네, 우연히 봤는데 그 우와. 순간 이제 몸에 소름이 좀 돋더라고요. 우와. 아니 왜냐면은 계속해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네, 네. 근데 그걸 진짜 발견을 한 거잖아요. 예, 예, 예. 야, 그 기분 와. 어땠습니까? 그때. 그 2016년에 서울시에서 조사한 게 있는데 그 시내 전체에 맨홀이 한 60만 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60만 개? 그러니까 60만 개. 60만 분의 1이라는 인연을 뚫고 그 맨홀을 와. 제가 만나게 된 건데 일단은 기분이 너무 좋았고요. 자랑은 아니지만 그 맨홀 뚜껑의 보존 상태가 워낙에 좋아서 제가 사진으로 접했던 문양보다도 훨씬 선명하게 남아 있어서 제가 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거는 와. 진짜 복권 당첨될 확률보다 오. 더한 거 아닙니까? 아니, 맨홀 뚜껑과 진짜 운명이시네요. 운명적인 만남 아닙니까? 예, 와. 그래서 그 맨홀 뚜껑이 제 게 아니고 공공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 존재 여부를 좀 알리지 않고 혼자 가서 꽃감 빼먹듯이 볼까 했다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소관 기관인 용산구에 신고를 했고요. 네. 구에서 이후에 수거를 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바람이 있다고 하면 그 용산에 역사박물관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에 전시가 됐으면 하는 게 제 뭐 작은 소망이자 와. 바람입니다. 전시가 되고 이름까지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아니, 그러면은 그 처음에 그 100년 된 맨홀 뚜껑이 지금은 어디에 위치해 있다라는 자료가 그럼 그 전까지는 아예 어디 남아있지 않았었던 거예요? 예, 그전에는 그러니까 도로를 보호한다는 기능상으로만 맨홀 뚜껑이 유지돼 있었지 그 위에 문양에는 특별히 관심을 두지는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그 60만 개가 넘는 그 그렇죠. 맨홀 뚜껑에 그 위에 어떤 휘장이 있습니다라고까지는 체크가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를 그러니까 의미 있게 딱 찾아주신 거네요. 와. 이거는 역시. 진짜 인간. 네. 그러면 궁금한 게 원래는 뭐 다른 일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본업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본업은 대학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곳이 이제 서울이나 서울의 역사와 관련한 일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조금 관심이 생겨서 저도 이런 너튜브 활동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쩐지. 어쩐지 약간 예. 연구원의 그 향기가 났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연구원 지나치지 냄새가 않는, 났어. 연구원 역시 냄새가. 파고드는 그런 연구자의 예. 마인드가 역시 좀 있으셨네요. 재미가 없죠. 아니 근데 아니에요. 재밌어요. 네. 아니 오히려 전공이 혹시 역사 쪽인가요? 네, 한국사. 그렇군요. 저는 저 만약에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 이렇게 알려주셨으면은 진짜 잘했을 것 같아요. 저도요. 네. 저도요. 역사 참 재밌게 배울 수 있는데, 오, 그렇죠? 네, 네. 왜냐면은 역사 시간, 국사 시간 항상 졸고 그랬거든요. 그 외우느라 힘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얘기해 주시면은 진짜 재밌게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특히 좀 서울의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서울 일주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걸어서 더 다 다니신다고. 오. 예. 아니, 어디를 얼만큼 그렇게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채널 컨셉을 잘못 잡았더니 이제 걸어서 계속 돌아다니게 됐는데요. 뭐 국토 종단이나 횡단 같은 건 많이 하잖아요. 네. 서울에서 혹시 종단, 횡단을 할 수 없을까 해서 서울에 이제 동서남북 경계에서 출발을 해서 서울 종단, 횡단을 하기도 하고 또 뭐 24시간 동안 걸어서 서울의 25개 자치구를 뭐 다 돌아보자 뭐 이런 영상도 찍고 아니, 나름 이제 의욕에 불타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사실 자연인보다 더 힘들어요. 이렇게. 아니. 만약에 근데 한다고 그러면. 궁금한 게 그 혼자 다니셨어요, 그러면?
네, 혼자 아, 다녀야죠. 그건 다행이네요. 찍어주는 사람 없이 네, 혼자서 네, 그냥 네, 들고. 네. 아유, 참. 아유. 아, 왜 사서 고생을 아니 하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반응이 안 좋은 게 다행이에요. 어, 반응 좋았으면 계속 다녀야 됐을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어디까지 갈 거야. 네, 아유, 계속 했을 참. 거 아니에요. 네, 적당한테 맞출 수 있었습니다. 혹시 그 네. 집에서 뭐 부인께서는 뭐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반응이 좋지는 않았는데요. 네, 혹시 등짝에 아직까지 훑고 있는 거 아니죠? 등짝 스매싱. 그래도 남편이 뭐 한다고 해보니까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지는 모르겠는데 뭐 응원은 해줬는데 좀 미안하죠. 왜냐하면 제가 본업이 있다 보니까 촬영은 주말에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족하고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래도 이제 응원해주고 고생한다고 이야기해줘서 네. 우선 고마울 따름입니다. 아, 그럼 이 자리를 빌려서 네. 방송도 따셨으니까 네. 아내분에게 영상 편지 한번 이렇게 띄워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 고마운 마음을 네. 저기 보시고 전달을 한번 한마디. 해주세요. 네. 이름을 말해도 되나요? 그럼요. 아, 그럼요. 영미야, 승우야, 현우야, 아빠 TV 나왔다. 2년 동안 그 서울 일주 영상 찍는다고 같이 시간 못 보내줘서 미안하고 그래도 응원해줘서 정말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싶다. 영상을 좀 가끔 보길 바란다. 사랑해. 훈훈합니다. 오, 진심이 느껴지네요. 네. 네. 아, 가족분들 좋아요,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회수 좀 많이 높여주시고요. 네. 네, 조회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아, 그러면 앞으로는 또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어떤 이야기를 또 혹시 알려주실지도 궁금해요. 맨홀 뚜껑 말고 그 2탄 또 준비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일단은 2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맨홀 뚜껑처럼 이제 서울 과거의 흔적을 보면서 돌아다니려고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친 것 같아요, 요새. 네. 반응이 기대만큼은 나오질 않고 있어서. 근데 오늘 이 시간이 어쨌든 2년 동안 서울 관련한 영상을 만들었던 저에게 주는 굉장히 좀 선물 같은 시간인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론 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 우리 용성님이 네. 포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예. 언젠가 잠깐 쉬셨다가 다시 재개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게 맞아요. 저는 이제 알게 됐잖아요. 네. 알게 됐으니까 저는 계속 볼 것 같거든요. 저도요. 네. 네. 이런 뭐 좋은 콘텐츠, 이런 역사에 관한 거, 그리고 또 관심을 가지다 보면은 분명히 언젠가는 좀 그거를 좀 알게 되고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럼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바람도 있고, 네. 난 재밌는데 이거 여기서 또 이렇게 딱 멈춰버리면 좀 맞아요. 아쉬운 감이 있어서. 느긋느긋 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예. 마시고 느긋느긋 예. 또 아이템 맞아요. 있으면 이렇게 맞아요. 해주시고 예. 저도 이제 혹시 다니다가 서울에 이건 뭘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 것들이 제보. 있으면 네. 제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또 감사합니다. 알려주세요. 네. 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나에게 역사란 어떤 의미일까요? 보물찾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들이 모든 분들이 좋아하고 이목을 끌만한 대단한 문화재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과거의 흔적 속에 서울의 시간과 공간을 함께했던 서울 사람들의 뭐 삶이라든지 소망 같은 것들이 분명히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담긴 이야기라든지 역사를 찾아내는 게 저로서는 이제 서울의 보물을 발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재미와 보람을 좀 나름 느끼고 있고요. 제 영상을 통해서 그런 재미나 보람을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저희 시민이 영상 특이점도 우리 용성님을 앞으로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가는 거야? 진짜 답답해 죽겠네.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좀 문자 좀 보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터져요 핸드폰이. 아유 속만 터지네 속만. 아유, 참. 아니, 휴대전화 없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소통했는지 모르겠어요. 아그 전에는 그게 있었잖아요. 뭐요? 삐삐. 삐삐가 뭐예요? 아 왜 그러세요? 우리 같은 7942끼리. 아, 8285 막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아니, 몰라요, 저는. 아니, 참, 삐삐나 휴대전화 이런 거 없던 시절을 어떻게 했을지 궁금하지 아 않으신가요?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20년 동안 시골에 살아가지고 이 서울에 대한 문화재를 잘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래서 윤상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이곳 그 봉화산으로 오라고 하시네요. 아, 윤상님 여기로 오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Non più tra i farfalloni amoroso, notte e giorno di torno girano, delle belle turbando al riposo, Narcisetto a dolcino d'amor. 뭐 하세요, 이게? 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네. 이 봉화산의 산과 이제 들과 그다음에 저희가 찾아간 문화재를 그려볼 문화재요? 예정입니다. 네. 왜 봉화산에 무슨 문화재가 있을까? 아, 산 중에 무슨 문화재가 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이제 꼭대기로 가보시면 네. 이제 문화재가 이제 딱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걸 오늘 보러 갈 겁니다. 네, 이제 봉화산 이제 정상에 있는 거는 이제 내지봉서라고 해서 내지봉수. 네, 이제 세종실록에 기록된 게 이제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601개. 오, 의 601개. 봉화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산에서 산으로 넘어갈 때마다 이제 그게 한 12km에서 16km 정도 의 차이겠죠. 이게 문득 드는 생각이 네. 아니, 봉수가 얼마나 빠르냐? 봉수는 이제 시속으로 따졌을 때 네. 이제 한 100km 정도. 100km요? 네, 100km. 감이 안 오는데 이게 체감이 잘 안 되는데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우사인 볼트가 네. 100m를 네. 9.58에 달린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시속이 한 44km 44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음, 우사인 볼트보다 빨라야겠네. 그렇죠. 그럼 여기 한 저기 바위까지 한 10m 정도 네. 되는데 네. 한번 뛰어보시겠어요? 못할 것 같은데. 네, 그, 한번 다리 아파. 잠깐만. 같이 가요. 이것보다 빨라야 됩니다. 그거 빨라야 된다고? 예, 이것보다 빨라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엄청 빠르다는 걸 알겠어요. 예. 예. 아까 601개라고 하셨죠? 네. 와, 601개가 차례대로 이렇게 켜지면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비행기 활주로 같이 멀리서 봤을 때 되게 장관이잖아요. 그렇죠. 되게 멋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km에서 16km당 하나씩 봉화대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아주 옛날에 봤을 때는 아주 장관이었을 거예요. 이 봉수란 게 네. 이게 국가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건데 그냥 가가지고 장난식으로 윤상님이 어릴 때 뛰어놀듯이 그냥 어린애들이 가가지고 막 불을 막 피우는 거예요. 그럼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막. 근데 그쵸. 그런 걸 어떻게 방지를 했을까? 네. 혹시 군대 다녀오셨나요? 군대 갔다 왔죠. 군대를 가면 이제 보초를 쓰잖아요. 24시간 동안 위해서 이제 봉수군이 보초를 섰습니다. 근데 이제 매번 거기 24시간 동안 있어야 되니까 네. 가족들도 못 만나고 이제 배도 고프고 네. 했던 그런 이제 힘드네요. 봉수군에 힘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봉수를 한번 힘들지만 올라가 볼까요? 네. 무슨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아니, 좀 안 힘든 것 같아요. 예, 아직 반도 못 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봉화대? 네, 맞습니다. 봉화대입니다. 이게 봉화대입니다. 이게 어렸을 때 가족들이랑 오고 제가 안 와봤는데 와 똑같네요. 이 밑에 보시면 이게 아궁이 있죠. 네. 여기 안에 이제 불을 넣어서 음. 이제 여기 연기나 아니면 불로 음. 이제 다른 봉화대에 이제 신호를 알렸던 그런 봉화대입니다. 근데 여기 와보니까 네. 경치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기 보시면 남산도 보이고 뭐 저기 보면 뭐 제 롯데타워도 보이고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게 음. 탁 트여 있어야지 이제 신호 같은 거를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 그런 게 참 중요해서 여기에 봉화대를 설치하지 않았나라는 아,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약간 아까 속도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진짜 조상들의 지혜가 아주 대단하다. 이 전파통신의 뿌리라고 해도 네. 예, 맞죠.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이제 저기로 보시면 이제 남산이 있어요. 네. 여기는 이제 봉화대가 한 대지만 네. 저쪽 가면 이제 최종 봉수라고 해서 경봉수는 이제 봉수대가 5개가 이제 일자로 딱 이어져 있습니다. 5개요? 네, 거기서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신호를 줘서 네. 이제 뭐 괜찮으면 하나 올리고 뭐 외건 뭐 했다 하면 몇 개 더 올리고 이런 걸 해서 마지막으로 그 보여준 이제 마지막 최종 봉수가 바로 저기 남산에 있습니다. 네. 아, 뭔가 저는 이제 시골에서 많이 살다가 네. 서울에 와가지고 우리 동네 문화유산 이렇게 하니까 잘 와닿는 게 없었는데 이 시골 사람한테도 네. 쉽게 소개해줄 수 있는 그런 문화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동네 내가 살던 곳이라던가 아니면 제일 잘하는 곳에 이렇게 문화재가 하나하나씩 저는 숨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라는 또 생각을 가지면서 네. 오늘 하루를 또 이렇게 보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설을 해주셔서 봉자랄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야. 국기에 대해 격려 한번 하시죠.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 자체 음악으로 이것도 네. 딴 하나 둘 셋 넷 딴. 네, 두 번째 영상은 시민제작팀 더 히스토리의 영상이었는데요. 산꼭대기에 가면은 저는 항상 자연인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봉수대가 있었군요. 그러니까요. 네. 재밌었습니다. 진짜 아까 앞서서 만나봤던 그 맨홀 뚜껑도 그렇고 우리 네. 주변의 역사 이야기라서 더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빨리 모셔서 네. 봉수대에 대해서 못다한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들어보죠. 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청년 예술가로 활동 중인 엄윤상이라고 합니다. 네, 엄윤상님. 청년예술가. 네. 근데 앞에서도 소개를 해주셨지만 더 히스토리라는 팀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또 혼자 나오셨네요. 네, 가위바위보에서 지셨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제가 가보고 싶다고 해서 아. 간 건데 다들 이제 네. 각자 이제 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음. 문화재나 뭐 각자 하는 일이 많아서 움직였나. 그런데 그 영상 굉장히 좀 특이한 영상이었거든요. 흔하게 볼 수 있는 영상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재밌었어요. 네, 봉수대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우선 그 봉수대 아이디어는 제가 20살 전까지 이제 중화역 근처에 살았는데 네. 그 근처에 산이 봉화대예요. 그래서 그 봉화대 근처에 문화재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생각해보니까 정상에 이게 봉수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착안을 해서 한번 제작을 해봤어요. 맞아요. 우리가 흔히 왜 오며 가며 한 번씩은 보잖아요. 네. 근데도 이렇게 딱히 그냥 봉수대인가 보다 했었는데 영상을 보니까 뭔가 공부도 되는 것 그러니까요. 같고. 네. 사실 관심을 이렇게 기울이지 않으면 잘 알지 못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걸로 봐서는 평소에 좀 역사 같은데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아니요. 문화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냥 제가 하는 일이 지금 뭐 촬영도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이제 문화재 같은 것도 많이 보는데 그런 거를 그냥 단면만 보고 가는 게 아닌가. 그냥 촬영 장소로만. 그렇게 해서 아쉬운 마음에 했는데
서울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문화재 제작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아, 우리 동네 문화유산 제작단.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다니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문화재들을 보셨을 텐데 그 중에서도 봉수대를 택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우선 그 우리 동네 문화유산 제작단이라는 말이랑 비슷하게 제 근처에 있는 문화재를 좀 찾아보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일 친근하게 다가온 문화재가 봉수대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문화재인지 몰랐어요. 네. 그래서 그 봉수대에 올라가서 막 뛰어놀고 그랬는데 뭐 지금은 안 되겠죠. 네. 네, 옛날에 그렇게 해서 개구장이처럼 놀았는데 똑같더라고요. 네, 10년 만에 가봤는데도 똑같이 있어서 굉장히 추억이 새록새록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영상 보니까 윤상님께서 본인을 봉잘알이라고 네. 소개를 하셨단 말이죠. 아, 네. 네.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영상을 제작하다 보면 내가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이렇게 점점 이렇게 거기에 대한 지식이 좀 쌓여가지 않나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봉자랄이신 거죠, 지금. 네, 아마 아마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은 질문을 좀 해보죠. 네, 봉수대에 대해서. 네. 그럼 일단 봉수에 대한 간략한 설명부터 쭉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틀린 거 있나 없나 자, 앞에서 작가님들이 체크해 주세요. 아, 진짜요? 일단 틀리면 바로 나가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알못입니까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봉수대는요. 네. 네, 일단 제가 공부한 봉화산 봉수대는 이제 최종 봉수인 경봉수라고 해서 남산에 이제 위치해 있어요. 네. 근데 그거에 마지막에 도달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있는 봉화산 봉수대예요. 그게. 근데 그 우연찮게 그렇게 있었는데 함경도부터 해가지고 강원도 걸쳐가지고 이제 봉화산으로 와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 봉수인 남산 봉수까지 이제 신호를 전달을 하는 건데 네. 한 12km에서 16km당 봉수대가 하나씩 거치가 돼 있대요. 네. 근데 그거를 시속으로 따졌을 때 한 100km 정도? 네. 그러니까 봉수대에 뭐 불을 피우거나 연기를 피웠을 때 그게 이제 다음 장소에서 이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네. 그 속도를 계산해 보면 한 100km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함경도에서 네. 이제 경봉수인 남산봉수까지 한 12시간 정도가 걸린대요. 어. 도달하는데. 그런 걸 시속으로 계산해 봤을 때 100km 정도. 최종 봉수, 경봉수에서 보면 봉수대가 5개가 있어요. 5개가 뭐 하나를 불을 피우면 이제 정상적이다, 평화롭다. 이제 2개는 적이 나타났다. 3개는 뭐 적이 이제 가까이 왔으니까 침투한다. 뭐 4번은 뭐 적이 침투했다. 5번은 뭐 싸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군사통신으로. 네. 조금씩 작아지시는 예, 것 아. 같은데. 아니, 우리가 거의 알고 있는 예, 내용이었는데. 또 자세하게 이렇게 예. 알려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 나갑니다. 그럼 봉수대가 전국에 몇 개가 있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나온 건 잘 모르겠고요. 한 601개 정도가 있다고. 601. 네. 작가님들 확인 작업 들어가요. 맞습니다. 진짜요? 우와.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네. 601개. 근데 저는 보면서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이걸 잘 지키고 있으면서 그걸 잘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이 1개인지 2개인지 이걸 잘 확인해야 되니까 그 봉수군들도 역할이 굉장히 막중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가요? 봉수군이 고충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뭐 예를 들어 겨울에는 산이 춥잖아요. 여름에는 덥고. 그렇죠. 군인 이제 군대 복무해 보신 분들 아시면 보초를 많이 서는데 그런 것처럼 굉장히 겨울에는 동상까지 걸릴 정도로 고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또 재미있는 게 매번 전쟁이 나거나 왜군이 침투한 게 아니에요. 근데 성종 때는 25년 동안 평화로웠대요. 그래서 그런지 그 보직이 굉장히 평화로운 보직이니까 이제 흔히 말하면 꿀보직. 꿀보직. 네. 그래서 거기에 많이 했다고. 평화로울 때는 진짜 한없이 평화로운 직업인데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으니까. 근데 그렇죠. 날씨가 만약에 안 좋아가지고 또 횃불이나 뭐 연기를 피울 수 없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비가 많이 온다거나 그러면 이 자료를 보니까요. 봉수군이 다음 봉수대까지 직접 뛰어가서 소식을 전했대요.
극한 직업. 네, 정말 극한 직업이에요. 산길을 16km를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빨리 알려야 되니까. 네, 봉수군은 그럼 체력도 굉장히 중요했겠네요. 그 기준이 있었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1890년에 조선을 방문했던 한 영국 화가가 서울의 남산을 이렇게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들어보세요. 남산 꼭대기에 감신이 살고 있는 보잘것없는 오두막집이 자리하고 있다. 이 앞에는 5개의 돌무더기가 세워져 있는데 그 위로 횃불이 조선 왕국의 한쪽 끝에서부터 다른 끝단까지 전달된다. 즉 고요한 아침의 나라의 안전이 이 5더미의 돌에 달려 있어서 어두워진 밤 정막 속에서 타오르는 불을 지켜보는 것은 아름답고 기묘한 모습이었다. 조선에 지정된 모든 봉우리에서 이와 같은 횃불 신호를 보내면 왕은 수도로부터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계속 파악할 수 있었다. 봉수대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그 나라의 안전을 가장 빨리 그쵸. 신호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요즘으로 따지면 뭐 재난 문자 같은 오, 그런 거죠. 그럴 수 있죠. 네네. 네. 그럼 참 그런 면에서 우리 선조들이 대단했다. 좀 과학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봉자랄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그게 보면 군사통신의 그 초기라고 하는데 지금에 보면 전파통신이잖아요. 뭐 저희 5G도 네.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에 이제 빗대어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네. 뭐 최초로 그렇게 시도를 한 거니까. 네. 그리고 뭐 영상에서 보면은 어떤 봉수는 뭐 내지 봉수라고 하고요. 어떤 봉수는 뭐 경봉수라고 하잖아요. 그 뭐 종류가 다른 건가요? 네. 봉수의 종류가 3가지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내지봉수, 연변봉수, 경봉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산이나 이제 지면에 있는 게 내지봉수고요. 네. 해안가 근처에 있는 걸 연변봉수라고 하고 그리고 남산, 평양에 있는 최종 봉수가 경봉수라고 합니다. 네. 아, 근데 봉자란 맞네요. 네. 자세하게 알고 아, 계시네요. 초반에 좀 의심한 거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추억 속에 그렇게 어릴 때 뛰어놀던 그때 봤던 봉수대가 이렇게 역사가 숨어있던 곳이었다라는 걸 새삼 알게 되면서 들여다보면서 좀 느끼는 점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우선 제가 제일 잘 아는 봉수대가 문화재 제작단으로 프로젝트에 채택이 돼서 이렇게 제작을 진행하게 된 게 너무 새로웠고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처에 문화재가 많다고는 생각을 했지만 잘 다가가지 못했어요. 그냥 촬영지라고만 생각을 했지. 그랬는데 이렇게 근처의 문화재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보면 예전에 산에 다니면서 그 둘레길 투어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다니다 보면 그 서울 곳곳에 정말 문화재라든가 아니면 예전 그 가옥이라든가 그냥 지나쳤던 곳들이 알고 보면 정말 그 오래된 곳이고 문화재인 소중한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잘 살펴보면 공부할 것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우리 주변에 있는 문화재들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또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도 그랬다시피 사람들이 문화재 하면 좀 유명한 문화재들밖에 모르잖아요. 네. 수학여행 가면 뭐 경주에 있는 문화재라던가 아니면 뭐 창경궁, 경복궁 이렇게 저도 그랬는데 촬영지를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단면만 보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촬영 장소만이 아닌 문화재 하나의 그 범위라고 생각을 하고 네.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니 근데 또 영상을 보고 나니까요. 네. 역사 공부를 다시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예. 뭐 어렸을 때 사실 우리가 학창 시절에는 다 배웠던 것들인데 네. 이제 뭐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뭐 까먹었잖아요. 맞아요. 사실. 네네. 그런 것들 다시 공부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는 영상을 잘 만드신 거예요. 그럼 공부 자극을 또 주셨네요. 예, 예, 네. 앞으로의 또 계획도 궁금합니다. 다음 그에 어떤 걸 해야 되겠다. 점 찍어 두신 거 있으세요? 점 찍어 둔 거는 사실 제가 이 아이디어가 나오기 전에
성균관 유생 얘기도 있고 아니면 뭐 제가 낸 아이디어인데 네. 주막의 외상값은 어떻게 갚을까? 주막. 잠깐만요. 주막의 외상값이요? 오. 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고 싶어서 검색을 해봤는데 네. 이게 서울에 있는 게 아니라 예천에 있다고 해서 삼강주막이라는 게 주막이요? 네. 그래서 어려웠습니다. 지금. 해주세요. 예. 아, 만들 계획은 네. 있으신 거예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해보고 싶죠. 여기서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이미 지금 말을 뱉으셨기 때문에. 네, 아니 네. 궁금하죠. 진짜 궁금하죠. 진짜 궁금하네요. 옛날에 주막이 막 활성화돼 있을 때는 분명히 주막에서 술을 많이 먹었는데 외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야 분명히. 그렇죠. 이제 없을 수가 없죠. 네. 어떤 식으로 받았을지. 그리고 네. 한 번 떠나버리면 그래도 그죠? 네. 궁금하네요. 진짜 궁금한데. 네.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신 분들 좀 제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막 외상값 어떻게 갚았는지 알고 계신 자료를 분들, 좀 보내주시면 예, 제보 도움이 좀 되시겠죠. 부탁드릴게요. 네네. 그러네요. 굉장히 흥미로워요. 네. 자, 그러면 어느덧 마지막 질문을 이제 드려야 될 순서인데요. 우리 봉자랄님께 역사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역사란 멀지만 가까이 있는 알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재밌는 네, 그냥 새로운 놀이터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놀이터. 네. 근데 막상 그 역사라고만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이제 공부만 하고 암기했던 그 인상이 강하게 남아 있어서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쉽게 이야기로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그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어렸을 때는 무조건 저 외우기만 했어요. 외웠잖아요. 네네. 네, 뭐가 뭔지 그 흐름을 파악을 하면은 역사가 맞아요. 사실 굉장히 재밌는 건데 그냥 외우기만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들 앞으로도 또 많이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울산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태화강에는 많은 다리가 있습니다. 각각은 의미 있는 명칭을 가지고 있으며 나름 역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해가 먼저 뜨고 잘 드는 밝은 마을이라는 명촌교. 1994년 11월 차량 통행이 금지된 후 현재는 보행자 전용 교량으로 이용하고 있는 울산교. 도심을 지나는 다리로 울산의 번영을 바라는 의미로 지어진 번영교. 울산시의 발전과 함께 울산의 실질적인 관문 역할을 해온 태화교. 고래와 백로를 형상화한 비대칭형 아치교인 심리대밭교. 태화강을 가로질러 국가정원을 아우르는 국가정원교. 이 다리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아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오래됐다고 우리 사무국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네요. 우리는 울산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몰라요. 이철수에 저기 나왔답니다. 울산 지역 최초의 근대식 철근 콘크리트조 교량인 935교는
1924년 개통 후 그 역할을 다하여오다 2007년에 노후로 인해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여 정비를 거쳐 보행자 전용 다리가 되면서 이젠 그 명성과 짐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사람과 자연을 이어주는 다리로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다리 중 가장 나이가 많은 구 3호교를 알아보겠습니다. 3호 지명의 유래를 철새 홍보관 관장으로부터 들어봅니다. 근데 경순왕하고 설화가 있어가지고 경순왕이 문수보살을 찾을 때에 문수산을 하여가 3번 문수보살님 이랬다고 사물 하는데 이런 설도 하나 있고 이 강이 이렇게 있다면은 중간중에 이렇게 점이 있습니다. 이걸 호라 이것이 하나 둘 딱 3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다 하는 의미로 삼았습니다. 여기 3이라 하는 숫자 있지만 여러 개라 하는 거예요. 구 3호교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기 위해 울산 박물관을 방문하였습니다. 향토 문화 코너에서 당시 신문에 난 기사들을 찾았네요. 마침 전시관 내에 근대 울산 사진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구 3호교는 1924년에 처음으로 태화강에 들어선 근대식 철근 콘크리트식 다리입니다. 과거 다리가 없었을 때의 태화강을 건너던 모습들과 인근 풍경 사진을 보면서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산에 올라 산초다리 들에 내려 방아다리 물고 밑에 황새다리 물통물통 가메다리 가메 속에는 색시다리 초저녁에 감기인 다리 새벽녘에 물길 간다고 슬슬 독풍에 다 물렸다. 여전히 쉴 새 없이 바쁜 구 3호교입니다. (2004년에) 등록문화재 10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교각이 다리 상판의 무게를 전부 감당하는 단순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교각을 많이 세웠습니다. 신3호교를 놓을 무렵 북쪽 다운동 방향 20m가량의 교각이 철거되었습니다. 밤에 또 다른 모습으로 단장하고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보여주네요. 보수공사를 좀 해가지고 잘 보존해서 놔두면은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호교는 1924년생인데 띠로 하면은 GT입니다. GT. 요와 배대되는 것이 병령교가 있어요. 병령교가 있는데 이거는 1927년생 토끼띠라 토끼띠. 그 모델로 어디라도 결혼을 하면은 삼호교도 한번 밟고 저주가 병령교도 한번 밟으면은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자식도 잘 되고 이런 울산의 인문학적으로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다리로 돌아온 100세 나이의 구 3호교가 앞으로도 계속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 곁에 남아 함께하기를 바라봅니다. (19세기) 후반 서울 정동은 근대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중심지였습니다. 서울 도심 속에 있지만 덕수궁을 중심으로 정동을 둘러보면 근대 역사를 상징하는 유산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조선의 26대 왕 고종의 거처였던 덕수궁. 을미사변으로 신변의 위협을 받게 된 고종이 경복궁을 떠나 러시아 공사관에서 1년간 머무른 뒤 1897년 이곳 덕수궁을 거처로 사용하게 됩니다. 고종의 길은 덕수궁과 러시아 공사관까지 이어지는 120m의 돌단길입니다. 짧은 길이지만 이 길을 걸으며 가슴 아픈 역사와 고종의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이 있던 자리에는 본래 공사관의 건물의 일부였던 탑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복원이 진행되고 있어서 탑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1905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겼던 을사늑약이 체결된 곳이자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던 장소입니다. 헤이그 특사를 빌미로 고종은 일제히에 강제로 퇴위되었고 결국 이곳은 고종의 마지막 집무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사립학교인 배재학당입니다. 여성교육이 전무했던 당시에 한국 최초로 사립 여성교육기관이었던 이화학당입니다. 한국 최초의 서양식 극장인 원각사를 복원한 정동극장입니다. 정동제일교회는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의 중심에 있던 곳입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곳에서 독립신문을 집필하고 3.1운동에 쓰인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재판소인 평리원이 있었던 서울시립미술관입니다. 1890년 한옥성당을 시작으로 1996년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완공된 대한성공의 서울주교제성당은 87 민주화운동의 발상지로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서울광장은 고종보호시위, 3.1운동, 6월항쟁, 그리고 월드컵 거리응원 등 역사적 사건의 주요 무대였습니다. 국가의 독립을 염원했던 장소에서 해방의 기쁨을 공유했던 장소로, 독재에 항거했던 저항의 장소에서 화합의 장소로 역사의 상징이 된 공간입니다. 오늘은 근대문화유산의 자취를 따라 정동 거리를 걸어보았습니다. 돌아오는 주말, 역사의 숨결이 느껴지는 정동 역사길을 걸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TBS